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토지의 아주 기본적인 지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자,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지적 편집도를 누르면 각가지 형형색색으로 위치가 표현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용도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이 용도지역이 정확히 어떤 건지 제가 천천히 여러분들과 한번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설명드릴 것은 토지는 이제 28가지의 지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1개의 용도지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 용도지역 21가지 중에서 오늘은 도시지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크게는 용도지역은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나눕니다. 자, 이게 각각 어떤 식으로 디테일하게 나눠져 있는지를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자, 도시지역은 다시 어떤 식으로 나뉘냐면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으로 나눕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세분화해서 보다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토지가 어떤 식으로 디테일하게 나눠져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우선 주거지역부터 살펴보면요. 주거지역은 어떻게 분류가 되어 있냐면요.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으로 나뉩니다. 그러면 전용 주거지역은 제1종 전용 주거지역으로 나뉘고요. 그리고 제2종 전용 주거지역으로 나뉩니다. 자, 여기서 제1종 전용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 중심의 주거 전용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주택만 지어야 된다, 상가가 들어가는 건 지으면 안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제2종 전용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공동주택 중심의 주거 전용 지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도 마찬가지로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나뉘는데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가가 일부 들어가도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1종 주거지역을 떠올렸을 때 상가주택 같은 거 떠올리시면 됩니다. 상가주택 같은 거. 하지만 1, 2, 3종으로 나눈 이유가 있겠죠. 제1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 층수가 저층 위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은 중층 위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중층 혹은 고층 위주의 아파트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지적도를 보고 나서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용도지역을 확인하시면 거의 대부분은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거지역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설명드릴 것은요, 상업지역이에요. 상업지역은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 중심상업지역, 그리고 일반상업지역, 그리고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이렇게 4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상업지역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은 중심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가장 핵심적인 상업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백화점이라든지 의료시설들이 질비해 있는 곳이 중심상업지라고 이해하시면 좀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일반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약간 오피스, 사무실 등이 밀집되어 있는 곳을 떠올리시면 이곳이 일반 상업지역의 대표적인 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쉽게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근린상업지역인데요. 근린이라는 말이 거꾸로 하면 인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와 인접해 있는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지역, 이게 근린상업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유통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KTX역 같은 거를 떠올리시면은 좀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도시 내 지역 간 유통 기능의 증진을 위한 곳, 이게 유통상업지역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상업지역도 이렇게 4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유통상업지역으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눠져 있구나,
각 상업지마다 약간 할 수 있는 시설과 기능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구나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여러분들 공업지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 건데요. 공업지역은 첫 번째로 전용 공업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일반 공업지역이 있고요. 세 번째는요, 준공업지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근데 이제 전용 공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떤 느낌이냐면 좀 이제 중화학이라든지 공해성 공업들을 수용하기 위한 시설이고요. 약간 환경에 대한 어떤 오염이 있는 가능성이 있는 업종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전용 공업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제 일반 공업 지역인데요. 일반 공업 지역은 이제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에 배치가 된 지역을 일반 공업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장도 사실 디테일하게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 창고로 활용하는 공장지대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곳은 약간 폐기물 시설을 처리하기 위한 공장이 있을 수 있는데, 알고 보니까 공장도 용도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 디테일하게 나눠져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좋을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공업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경공업과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약간의 상업 업무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공단 시설 내에도 상가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이런 준공업 지역에 숙박업소 같은 곳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 정도 지식은 좀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 지역 중에서 저희가 녹지 지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녹지 지역은 자연 녹지, 그리고 생산 녹지, 그리고 보전 녹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사실 도심지라고 해서 이렇게 빽빽하게 건물들만 들어서 있으면 굉장히 삭막하고 어떤 환경에 대한 공해, 위험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심지라고 해서 녹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녹지 지역이 구분되어 있고요. 각각의 어떤 기능들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자연 녹지 같은 경우에는요, 미래 도시 용지 공급을 위해서 제한적으로 개발이 불가피할 때 개발하는 지역이고, 그렇지 않으면 보전하는 지역.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신도시가 들어온다고 예상을 했을 때 자연 녹지 지역으로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에 만약에 신도시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보상을 해주는 문제가 만만치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녹지 지역 중에서도 자연 녹지가 보상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이제 개발이 불가피할 때 이런 토지를 개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자, 그리고 생산 녹지 같은 경우에는요,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한 땅,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도심지라고 하더라도 일부 지역은 이제 논밭처럼 바둑식으로 이렇게 나눠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토지가 거의 대부분은 생산 녹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생산 녹지에서는 뭐 쌀이라든지 각종 곡물들을 재배하기 좀 좋은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전 녹지 지역 같은 경우는요, 쉽게 말해서 서울의 남산이나 관악산 같은 걸 떠올리시면 좀 쉽게 이해가 갈 것입니다. 이제 도시 지역 내에서 자연 환경을 좀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이렇게 보전 녹지 지역으로 지정을 하고요. 우리가 토지로 어떤 곳을 낙찰을 받기 전에 이러한 용도 지역을 확인을 해서 이 용도 지역상 이 지역이 개발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요거를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입찰을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21가지 용도 지역 중에서 도시 지역에 해당하는 용도 지역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토지 경매 공부를 할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